한국우수 전래동화 41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흥부와 놀부. 어느 고을에 흥부와 놀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지만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고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욕심쟁이 놀부는 재산을 모두 차지해버렸어요. 흥부는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도 아무 불평 없이 형의 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놀부는 흥부를 집에서 쫓아낼 궁리만 하였어요. 흥부에게는 아이들이 9명이나 있었어요. 놀부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양식을 축낸다고 생각했어요. 양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거리. 그래서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하고 빗자루를 마구 휘두르며 흥부에게 덤벼들었어요. 내 이놈 흥부야! 언제까지 내 집에서 살 셈이냐? 잘못했어요, 형님. 흥분의 가족은 놀부에게 쫓겨나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배가 고파요. 굶주린 아이들이 칭얼대자 흥부는 가슴이 무척 아팠어요. 어쩔 수 없이 흥부는 놀부를 찾아갔어요. 형님, 제발 보리쌀이라도 조금만 꿔주세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양식을 꿔달라는 거냐? 놀부는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고 형수는 주걱으로 흥부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흥부는 밥알이라도 얻을까 하고 또 뺨을 내밀었지요. 화창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비 부부가 흥분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처마, 지붕이 기둥 밖으로 내민 부분, 둥지, 건불, 털, 나뭇가지 따위를 모아 지은 새의 집. 그러더니 곧이어 알을 깨고 새끼들이 나왔어요. 아버지, 얼른 와보세요. 하루는 아이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흥부를 불렀어요. 흥부가 얼른 달려가 보니 새끼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졌구나. 흥부는 새끼제비의 다리를 헝겊으로 동여매고 다시 둥지 위에 올려놓았어요. 흥부의 정성으로 다친 새끼제비도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자 제비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였어요. 제비들은 마당 위를 한 바퀴 돌더니 휘잉 하고 날아갔어요. 잘 가거라 제비들아. 내년에 또 오렴. 흥분의 식구들은 정이 든 제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음해 봄, 제비들은 잊지 않고 다시 흥분해를 찾았어요. 아버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요. 강남, 남쪽의 먼 곳이나 먼 나라. 그런데 제비의 입에 뭔가 물고 있는가 했더니 흥부에게 툭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이건 박씨잖아. 박과의 한 해살이 덩굴 풀 또는 그 열매로 바가지를 만듦. 흥부는 박씨를 땅에 심고 정성껏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커다란 박들이 주렁주렁 지붕 가득 열렸어요. 박으로 물바가지를 만들면 되겠다. 아니야, 쌀바가지가 더 잘 어울려. 아이들은 박을 구경하며 제잘제잘 떠들었어요. 흥부 부부는 박을 타서 톱질을 시작했지요. 박을 따서 톱질을 시작했지요. 톱질, 톱으로 나무나 쇠붙이 따위를 켜거나 자르는 것.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그러자 펑 소리와 함께 커다란 박이 반으로 쩍 갈라졌어요. 박 속에서는 쌀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흥부 부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보, 다른 박도 한번 타봅시다. 흥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른 박을 골랐어요. 펑! 뭉게뭉게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번에는 금은 보화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금은 보화, 금은 보석 같은 귀중한 보물. 펑! 이번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번쩍 나타났어요. 주인님! 이번에는 하인들이 주르르 나와 흥부에게 인사를 했어요. 흥부네는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놀부의 귀에까지 전해졌어요. 세민한 놀부는 한달음에 흥부에게 달려갔어요. 네 이놈! 이 많은 재산을 모두 어디서 훔친 것이냐? 아닙니다 형님.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지난해 봄에 새끼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고 흥부는 놀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흥부의 이야기를 들은 놀부는 집 뒷동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침 제비 한 마리가 나무 사이를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저놈으로 하자. 놀부는 제비를 향해 돌멩이를 힘껏 던졌어요. 돌에 맞은 제비는 땅으로 빙그르르 곤두박질치고 말았어요. 옳지, 잘됐다. 내가 다리를 치료해 줄 테니 내년 봄에 박씨를 듬뿍 물고 오너라.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주며 낄낄 웃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로 박씨를 물고 제비가 날아왔어요. 놀부는 신이 나서 정성을 다해 박을 길렀어요. 가을이 되자 놀부네 집에도 탐스러운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놀부는 아내를 불러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이제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테니 두고 봐. 놀부는 아내에게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펑! 박이 큰 소리를 내며 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박 속에서는 금은 보화는커녕 무서운 도깨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으악! 놀부 살려! 도깨비들은 몽둥이로 놀부 부부를 마구 혼내주었어요. 착한 동생을 괴롭히는 이놈, 어디 맛 좀 보아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놀부는 도깨비들에게 싹싹 빌었답니다. 도깨비들이 놀부네 집을 모두 부순 탓에 놀부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소문을 듣고 착한 흥부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나는 이제 쫄딱 망하고 말았구나. 놀부가 눈물을 흘리며 흥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 억울하고 딱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하거나 간곡히 호소함.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랑 함께 살아요. 흥부야, 내가 잘못했다. 놀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흥부는 형님을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박타는 형제 이야기. 어느 고을에 마음씨 고약한 형 놀부와 착한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흥부네 가족을 내쫓습니다. 쫓겨난 흥부네 가족은 할 수 없이 산 밑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흥부네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흥부네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던 제비가 다리를 다치는 일이 생기죠.
흥부는 정성껏 제비를 치료해 줍니다. 이듬해 봄, 다리를 치료받았던 제비가 박씨를 몰고 와 흥부에게 주고 흥부는 박씨를 심고 정성껏 길렀습니다. 어느덧 박을 걷어들일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흥부는 아내와 함께 커다란 박을 켰습니다. 그런데 박 속에서 우르르 금은 보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세민한 놀부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부자가 되길 바라지만 그가 키운 박씨 안에는 도깨비들이 들어있어서 크게 혼이 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부와 놀부는 판소리 흥부전을 축약한 전래동화입니다. 흥부전은 지어진 연대와 작자를 알 수 없는 판소리계 소설로서 흥부가, 흥부전, 박타령, 박흥부가 등으로 불리며 다른 류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에 판소리 대본으로 정착되며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작품이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듯 당시 서민들의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학과 풍자적인 표현들은 독자에게 재미를 줄 뿐 아니라 권선징악의 교훈도 함께 전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많은 공감을 끌어낸 작품입니다. 흥부전의 유래가 된 방위설화. 방위설화는 신라시대의 설화 중 하나입니다. 신라시대 김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동생은 부자였지요. 어느 날 방이는 동생에게 누에와 곡식 씨앗을 얻으러 갑니다. 심술고약한 동생은 누에와 곡식 씨앗을 물에 삶아 형에게 주지요. 방이는 그것도 모른 채 누에를 치고 밭에 종자를 심어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 방이에게 단 한 마리의 누에가 생기는데 그것이 황소만큼 자라자 소문을 들은 심술궂은 동생이 셈이 나서 누에를 죽여버립니다. 이에 방이를 가엾게 여긴 누에들이 모여 시를 만들어 주어 방이는 누에왕이 됩니다. 또 어느 날 방이는 자신의 밭에 들어와 이삭을 물고 간 새를 쫓아 숲에 들어갔다가 붉은 옷을 입은 아이들에게 금방망이를 얻게 됩니다. 이를 들은 동생도 새를 쫓아 숲에 들어갔다가 금방망이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로부터 도둑으로 몰려 코를 뽑히는 등 크게 혼쭐이 납니다. 이 이야기가 흥부전의 유래가 되었다는 방위 설화입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힘겹게 넘는 보릿고개. 농업이 중심이었던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을 보내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특히 겨우내 묵은 곡식이 다 떨어져가는 늦겨울부터 보리가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사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캐다 죽을 쑤어 먹으며 간신히 버티어 나갔는데 큰 고개를 넘는 것처럼 힘들다 하여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 불렀습니다. 햇보리가 날 때까지 이 보릿고개를 넘기는 동안을 보릿동이라고 하였지요. 어느 고을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형인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혼자서 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흥부네는 산 밑에 집을 짓고 어렵게 살았지요. 춥고 배고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제비들이 날아와 흥부네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런데 새끼제비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정성껏 새끼제비의 다친 다리를 치료해 주었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지요. 그리고 다음해 봄에 다시 흥분의 집으로 찾아들면서 박씨 하나를 툭 떨어뜨렸어요. 흥분의 식구들은 그 박씨를 정성껏 가꾸었어요.
박은 정성의 보답이라도 하듯 커다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지요. 그 박 속에서 무언가 신기한 것이 나왔다는데 무엇이 나왔을까요? 퀴즈 1. 놀부는 왜 흥분의 식구를 쫓아냈나요? 2. 흥부는 놀부네 집에 가서 무엇을 꾸려고 했나요? 3. 제비들은 흥부네 집 어느 곳에 둥지를 틀었나요? 4. 흥부네 식구들은 박을 잘 키워서 무엇에 쓰려고 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42.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 개와 고양이. 어느 조용한 강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리 오렴. 멍멍멍, 야옹, 야옹.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사랑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강으로 나가 낚시를 했어요. 낚시,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 일. 물고기를 잡아 쌀을 사야지. 그런데 그날따라 어둑어둑해지도록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야겠는걸. 할아버지는 푹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할아버지는 꼬르륵 꼬르륵 배도 몹시 고팠지요. 그때 낚싯대가 바르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허겁지겁 낚싯대를 들어 올렸지요. 펄떡펄떡 몸부림을 치며 커다란 금빛 잉어가 올라왔어요. 우와, 엄청나게 큰 잉어인걸. 그런데 놀랍게도 잉어가 뚝뚝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잉어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네. 할아버지는 잉어가 불쌍해 다시 놓아주었어요. 다음 날에도 할아버지는 강에서 낚시를 했어요. 오늘은 꼭 물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그런데 갑자기 물 위로 물방울이 뽀글뽀글 일더니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생긴 사람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어제 놓아주신 잉어는 용궁의 왕자님이랍니다. 용궁, 전설에서 바닷속에 있다는 용왕의 궁전. 아니, 뭐라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할아버지는 곧장 용궁으로 갔어요. 용왕님이 웃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 위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아들 녀석이 그만 잉어 옷을 입고 나갔지 뭡니까? 뭘요? 전 잉어가 불쌍해 놓아주었을 뿐인걸요. 용왕님은 할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조금 뒤 왕자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소곤소곤 속삭였어요. 아버님이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으실 거예요. 그럼 푸른 구슬을 달라고 하세요. 왕자의 말대로 용왕님이 물었어요.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바라시는 것이 있는지요? 푸른 구슬을 갖고 싶답니다. 그러자 용왕님이 망설이다 말했어요. 좋아요. 푸른 구슬은 말만 하면 무엇이든 만들어주지요.
아들을 살려주신 보답으로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푸른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푸른 구슬은 정말 신기했어요. 따뜻한 밥과 고기를 먹고 싶어. 새 옷이 한 벌 있으면 좋겠어. 좀 넓은 집도 필요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뚝딱 금세 만들어졌어요. 하루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박물 장수가 희죽희죽 웃으며 찾아왔어요. 박물, 여자에게 필요한 화장품, 바느질, 기구 따위를 일컫는 말. 이 집에 푸른 구슬이 있다면서요? 내 것과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아무 의심 없이 푸른 구슬을 꺼내오자 박물장수가 잔꾀를 부렸어요. 아유, 목말라. 물 좀 주시구려. 할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박물장수는 눈을 번뜩이며 슬쩍 구슬을 바꿔쳤어요. 그 일로 푸른 구슬을 잃어버리게 되자 집도 옷도 모든 것이 예전처럼 변했어요.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강에 갔다 돌아온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했어요. 영감, 내가 어리석어서 박물장수에게 푸른 구슬을 빼앗겼다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하였어요. 울지 말구려. 며칠 동안이나마 좋은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으니 됐소.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가난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고양이야, 우리가 힘을 합쳐 푸른 구슬을 찾아오자. 그래, 강 건너에 사는 박물장수 집에 가보자. 고양이는 개의 등에 폴짝 뛰어올랐어요. 첨벙첨벙 개는 고양이를 태우고 빠르게 강을 헤엄쳤지요. 박물장수 집에 도착한 개와 고양이는 살금살금 광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내가 실력을 보여줄 차례군. 고양이는 쏜살같이 대장 쥐를 잡은 뒤 부들부들 떠는 작은 쥐들에게 명령했어요. 대장, 어떤 무리의 우두머리. 푸른 구슬을 가져오면 대장을 살려주마. 밤이 되자 쥐들은 후다닥 구슬을 찾아왔어요. 개와 고양이는 이제 집으로 향했어요.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입에 물고 개의 등에 올라타 강을 건널 때였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개는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고양이야, 푸른 구슬을 잘 가지고 있니? 고양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푸른 구슬을 입에 잘 물고 있냐고. 개가 자꾸 묻자 고양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그래, 잘 가지고 있어. 걱정 마. 하지만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구슬은 강물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으앙, 너 때문에 구슬을 잃어버렸어. 고양이는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집에도 가지 않고 강가를 서성거렸어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지나가던 어부가 고양이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휙 던져주었어요. 야옹,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고양이가 물고기를 덥석 물자 딱 소리가 났어요. 아, 웬 돌멩이야? 그건 바로 푸른 구슬이었어요. 고양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왔어요. 귀염둥이 우리 고양이가 푸른 구슬을 찾아왔네. 할머니는 고양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맛있는 물고기를 잔뜩 가져다 주었지요. 개는 그런 고양이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어요. 그날부터 고양이는 집안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개는 여전히 마당 한켠에서 먹고 자며 멍멍멍 달을 보며
지저댈 뿐이었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가 되찾은 푸른 구슬. 이 이야기는 푸른 구슬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용궁의 왕자인 잉어를 살려준 대가로 받은 푸른 구슬을 잃어버리자 찾아 나섭니다. 용감하게 강을 건너던 개와 고양이는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재치를 발휘하지요. 고양이는 쥐를 협박해 푸른 구슬을 훔쳐오게 하고 개는 수영을 해 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강을 건너는 순간 서로를 믿지 못해 푸른 구슬을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슬을 잘 가지고 있냐는 개의 물음에 고양이가 답을 하면서 그만 입에 물고 있던 푸른 구슬을 강 속에 떨어뜨리게 되죠. 이 구슬을 다시 고양이가 주인 할아버지에게 찾아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양이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개와 고양이의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유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길러준 주인에 대한 보답으로 푸른 구슬을 찾으러 가는 개와 고양이는 사람 못지않은 용기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넌 개의 노력과 자신의 천적인 쥐를 지혜롭게 이용하여 푸른 구슬을 찾아온 고양이의 기지는 칭찬해 줄만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매사를 침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실수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기회는 다시 온다는 점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설화 속에 나타나는 잉어의 의미.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용왕의 아들이었던 잉어를 구해주고 푸른 구슬을 선물로 받습니다. 옛 이야기 속에서 잉어는 귀하고 값진 것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오륜행실도에는 효자가 하늘의 도움으로 겨울에 잉어를 구해 병든 어머니를 드시게 했다고 하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요. 또 이 이야기처럼 용왕의 아들인 잉어를 구해주고 보화를 선물로 받았다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잉어가 나타나는 꿈은 수태를 알리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또 입신과 출세를 상징하는 어류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지요. 이에 일부러 잉어를 먹지 않는 가문도 있습니다. 잉어가 중국 황하의 계곡 용문에 오르면 용이 된다는 고사 등용문의 유래에서도 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박물장수. 박물장수는 주로 여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팔러 다니던 상의를 말합니다. 이들은 연지, 분, 머리기름 등의 화장품에서부터 거울, 빗, 비녀, 폐물 등의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며 행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부인네들에게 세상 물정이나 떠도는 소문 등을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부름, 집안끼리의 혼사를 이어주는 매파구실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물장수의 기원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커다란 금빛 잉어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잉어가 살려달라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잉어를 놓아주었답니다. 다음날 할아버지가 강에 나갔더니 물속에서 물고기 사람이 나와 할아버지를 용궁으로 모셔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낚싯대에 잡혔던 잉어가 용궁의 왕자라지 뭐예요.
할아버지는 용궁에 가서 대접을 잘 받고 용왕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선물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푸른 구슬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푸른 구슬로 부자가 되자 강 건너에 사는 박물장수 할머니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가짜 푸른 구슬을 가지고 찾아와 진짜 푸른 구슬과 바꾸어 갔어요. 푸른 구슬을 잃고 다시 가난해진 주인을 위해 개와 고양이는 힘을 합해 푸른 구슬을 찾아오기로 했지요. 무사히 푸른 구슬을 찾아 강을 건너던 개와 고양이는 어떤 일 때문에 나쁜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퀴즈 1. 용궁의 제일 귀한 보물은 무엇이었나요? 2. 가짜 푸른 구슬을 가지고 할아버지네 집에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나요? 3. 고양이는 어떻게 푸른 구슬을 찾았나요? 4. 개와 고양이는 무엇 때문에 싸웠나요?